안녕. 2027년 수능특강 고전 시간 시작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은 여기 대장부 0265라고 하는 사설시조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이 작품은 딱 봐도 중장이 엄청 길죠? 여러분 평시조가 아니라 사설시조의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장면을 확대를 시키고 확장적인 식을 가지고 있는 게 사설시조의 특징이죠. 여러분 최근 계속 수능 지문에 여러분 연계되고 있는 양상을 한번 살펴보시면 여러분 수능에서 계속 가사가 나오고 그 가사 다음에 여러분 사설시조가 나오는 경우들이 많죠. 그래서 사설시조는 연계가 되기도 하고 연계가 안 되기도 하기 때문에 사설시조를 여러분 눈여겨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혹은 이런 제재를 가지고 있는 다른 작품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형식적인 특징들도 잘 기억을 해주세요. 자, 한번 시작해봅시다. 대장부가 공을 이루고 물러난 뒤에, 자, 그럼 여러분 이 대장부라고 하는 게 여러분 이제 사내대장부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고 여러분 우리가 사대부라고 하는 표현을 쓰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 대장부라고 하는 건 사대부로서 내가 내 공을 다 이루고 난 후에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화자는 여러분 공을 이루었다고 표현을 했기 때문에 이 공이라는 건 우리가 당시 생각할 수 있는 어떤 충과 의 같은 충의 사상, 즉 유교적인 가치관을 표현을 하겠죠. 그러면 이 공을 이뤘다는 건 유교적인 가치관. 그런데 이 유교적인 건 여러분 내가 현실에서 지켜나가야 되는 거기도 하지만 머릿속에서는 충과 효를 지켜야 된다는 거 알아. 그렇지, 의리를 지켜야지, 임금님을 위해서 충성을 바쳐야지, 나라를 위해야지 라고 하는 건 우선은 기본적으로 내 머릿속에 박혀있는 어떤 이념 같은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화자가 꿈꾸는 어떤 이상적이고 이념적인 여러분 가치관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런 유교적, 이상적, 이념적인 가치관을 다 이루고 나서 물러난 거예요. 그러면 화자는 여러분 공적인 일을 먼저 한 거죠. 그래서 화자는 공적인 일이 우선이었던 거예요. 그러면 공적인 일을 하기 위해서는 나라를 위해서, 임금님을 위해서, 여러분 이 백성들을 위해서 사회에 나가서 내가 활동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공적인 일들을 이루고 났다라고 했기 때문에 화자는 여러분 이런 유교적인 가치관을 완성을 한 거죠. 그래서 공적인 일이 우선이다 보니까 유교적 가치를 완성을 했고요. 그러면 이때 화자는 사회에 나가서, 아까 얘기했듯이 사회에 나가서 여러분 보여지는 일을 했기 때문에 이 자를 선생님은 사회적 자라고 할게요. 선생님도 여러분 이제 이렇게 여러분 앞에서 여러분 이제 이렇게 강의를 찍고 혹은 이제 친구들한테 이제 실제로 수업을 하고 이제 학원 일을 하면서, 그러면 선생님이 어떤 사회적인 어떤 지위라고 하는 건 누군가를 가르치는 일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누군가를 가르치는 일을 하기 때문에 보여지는 모습들도 어떤 모습들이 있겠죠. 그럼 선생님으로서의 어떤 이제 이런 규칙, 선생님으로서 보여줘야 되는 어떤 이미지, 이런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건 나의 사회적 자아인 거예요. 여러분은 학생으로서의 어떤 가치, 학생으로서의 어떤 이미지가 있으니까 그거는 여러분이 학생으로서의 여러분 사회적 가치를 가지고 있는 자아가 되는 거죠. 그런데 선생님이 이렇게 사회적인 모습도 있지만 선생님도 친구랑 만나면 재밌게 놀기도 하고요. 취미생활을 하면서 여러분 내가 좋아하는 일들을 해요. 그러면 이럴 때는 학원 선생님이라고 하는 이미지랑은 다른 일들을 하죠. 내 마음을 좀 더 다스리고 나를 조금 더 여러분 더 성장시킬 수 있는 일들을 할 거예요. 그런 것들은 여러분 개인적인 가치를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개인적 자아인 거예요. 그러면 모든 사람들은 사회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회적 자아가 있는 거고 내 개인의 일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개인적 자아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화자는 그 두 자아 중에 어떤 자아를 우선시했다? 사회적 자아를 먼저 우선시하고 그거의 가치를 완성을 시켜놓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임천, 여러분 임천이라고 하는 단어 뜻도 잘 알고 있으면 좋겠죠. 여러분 임천이라고 하는 뜻은 여러분 이게 스풀림자에다가 샘천자를 쓰고 있으니까 둘 다 자연물에 해당하지. 그러니까 얘는 자연을 의미하네요. 그러면 자연의 일부를 가지고 자연
대한 전체를 설명하고 있으니까 대유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 인천에 초당을 지어요. 이러면 초당이라는 단어도 알고 있어야지. 여러분 맞아요. 이거는 초가집이죠. 그래서 초가집이라고도 하고 우리 이걸 초옥삼간 혹은 여러분 초영 삼간 수간 목 이러면 다 초가집을 상징하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런 단어를 사용을 하고 있을 때 화자가 어떤 삶을 지향하는지 우리 알 수 있어요. 공적인 일을 끝나고 이런 아주 작은 초가집을 지어서 살아가겠다고 하는 건 화자는 여러분 부유하게 살고 싶은 게 아니에요. 그럼 이걸 우리는 뭐라고 해요? 그쵸, 여러분 소박한 삶을 지향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화자의 소박한 삶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화자는 여러분 이런 인천의 소박한 삶을 살아가면서 망건서책 옆에 쌓고 여러분 요거는 선생님이 이렇게 한번 표시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는 행위들이 되게 많기 때문에 밑줄을 긋고 번호를 매길게요. 자, 여러분 책을 쌓아서 책을 읽는 거예요. 독서. 여러분 내 개인의 수양을 위해서 독서를 하는 거죠. 청금준말을 솔질하여 여러분 청금준 뭔 말인지 모르겠어. 말만 기억하면 돼요. 말을 솔질한대요. 이러면 내 말을 예쁘게 가꿔주기도 하고 말도 타는가 봐. 그래서 2번 보라매를 길들여주기도 한대요. 이러면 우리가 몽골족 이렇게 생각을 하면 그러면 몽골 사람들 예전의 이미지를 생각하면 막 어깨에 막 얘들아 매를 하나 딱 이렇게 해놓고 그 다음에 말 타고 이러면서 전쟁하는 그런 사람들의 이미지가 떠오르잖아요. 근데 이제 이 고려시대 때 우리나라의 상위층들이 이런 매를 잡아서 매를 길들여가지고 매사냥을 하거나 매를 이렇게 키웠었대요. 그걸 보면 이제 몽골 사람들이 와 이거 너무 이거 좋다, 너무 뭔가 있어 보잖아, 이거 어깨 딱 이렇게. 그래서 그거를 무조건 여러분 이제 우리한테 바쳐라. 이렇게 고려 시대 때부터 여러분 이제 매들을 많이 이렇게 이제 보냈대요. 그러다 보니까 이 매와 관련된 이미지로 이 몽골의 이미지가 다 굳어져 버린 거고, 우리나라에서는 이 매잡이나 매를 관리하는 사람들이 따로 있을 정도로 이런 직업이 있을 정도로 매에 대해서 여러분 이렇게 취미생활하는 사람들이 되게 상류층에 많았대. 그래서 여기서도 보라매라고 하는 건 매예요. 매사냥을 할 때 쓰는 매. 그러면 이 매를 길들여둬요. 그러면 여러분 사냥을 하거나 아니면 여러분 매를 키우는 그런 돈 많은 집 여러분 그런 모습인 거죠. 그래서 이제 3번. 자, 노복을 시켜서 여러분 밭을 갈게 여러분 자기 집에서 여러분 노복들에게 일도 시키는 그런 어르신의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고, 여러분 누구를 옆에 둔대? 절대가인. 절대가인이 뭐야 얘들아? 예쁜 여자, 아름다운 여자를 옆에 두기도 하고, 금준에 술을 부어서 여러분 금준의 뜻은 아래에 뜻풀이 나왔는데요. 이건 술통이에요. 그러면 술통에 술을 잔뜩 부어가지고 6번째. 벽오동 거문고 세 줄을 얹어서, 그러면 여러분 거문고는 줄로 되어 있는 현악기잖아요. 그 현을 여러분 이제 다시 얹어서 탱탱하게 이제 만들어서 소리를 이제 만들어내는 거죠. 이게 7번째. 자, 그리고 이 거문고를 무릎에 얹어서 남풍시로 화답을 한대요. 그러니까 무릎에 딱 얹어놓고 이렇게 여러분 연주를 하는 거죠. 이게 8번. 그러면 이렇게 해서 여러분 내가 살고 있는 모습을 한번 생각을 해보자. 여러분 자연 사이에 이렇게 자연에 초가집 하나 딱 지어놓고 거기서 책 읽고 말 키우고 여러분 자기 취미 생활하고 있는 매사냥도 하고, 여러분 노복들한테 일해주는 사람도 있지, 그리고 예쁜 여자도 있지, 술 마시지, 여러분 악기 연주하죠. 여러분 이렇게 천하태평하고 여러분 여유로운 삶이 어디 있어요? 너무 즐기면서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강구연월에 누워있다라고 표현을 해요. 강구연월의 뜻을 한번 보면 이건 태평한 세월이에요. 태평성대 같은 의미인 거죠. 그러면 내가 태평한 세월에 누워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으니까 나는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라는 뜻인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화자의 현재 상황을 태평하다라고 지금 강구연월이라고 하는 단어에
비유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여러분 표현법 정리 한번 해볼게요. 1번부터 여러분 이제 9번까지의 내용은 화자가 임천에서 하고 싶은 모습을 표현을 한 거죠. 그러니까 열거법을 사용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죠? 자, 근데 이게 화자가 인식하고 있는 강구 연월, 그러면 이 강구 연월에서 바라는 삶의 모습들을 열거해 놓은 거예요. 그러면 화자가 생각하는 태평한 세월이란 뭘까? 그러면 이런 9가지는 해야 돼. 여러분 8개였네요. 미안해요. 8개였네요. 여러분 8개. 8가지의 행동들을 하면서 살아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걸 열거법으로 표현을 하고 있다. 자, 그러면 이때 그러면 화자의 이 태도나 아니면 여러분 상황을 한번 살펴보면 딱 이렇게 단어로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말 여유롭다. 놀면서만 사는 거잖아. 이래주는 사람들 있고, 그쵸? 그 다음에 여러분 소박한 삶을 지향한다라고는 했지만 소박하지 않아요. 매 사냥하여 말 키우죠. 그 다음에 여러분 금준으로 여러분 금으로 만든 여러분 술통에다가 여러분 술 마셔보셨나요? 여러분 이 금으로 만든 술통에 술을 마신대. 얼마나 비싸면 여러분 금으로 만들어? 그 다음에 예쁜 여자를 두고 있는 거니까 이거는 여러분 소박하게 살아가는 모습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지향만 하고 있는 거지 이 사람은 여러분 풍류를 즐기고 자기가 즐길 수 있는 건 다 즐기고 싶은 거야. 자, 그러면 이런 모습들은 여러분 다시 정리하면 화자의 어떤 모습이나 사적인 자의 모습이 나타나는 거예요. 공적인 게 아니라 사적인 모습인 거예요. 그러면 이 사적인 일은 여러분 자아가 어떤 자아가 나와야 될까요? 그쵸? 개인적인 자아의 모습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개인적 자아의 모습을 이렇게 여러분 열거의 방식으로 제시해주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마지막 동작할게요. 자, 보고 듣기 좋은가 마음의 이 즐거움은 여러분 눈으로 보고 듣고 귀로 듣고 눈으로 보고 이것도 너무 즐겁지만 마음도 너무 즐겁대. 그래서 이건 이것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것뿐이다라고 하는 게 이게 바로 1번부터 8번 플러스 공적인 일까지 완성하고서 그러면 공적인 일을 완성하고 사적인 일까지 내가 다 하는 게 이게 내 만족스럽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뭐만 노라가 들어갔으니까 여러분 영탁법 사용하죠. 그럼 이 영탁법을 통해서 화자가 느끼는 정서를 정리 한번 해보면 어떤 정서가 나타나냐면 와 나는 이렇게 사는 게 진짜 이것만큼만 있으면 좋겠다. 만족감. 그리고 자신이 이렇게 살아가는 거에 대한 어떤 자부심을 표현하고 있다라고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 작품에 대해서 내용적인 것들은 다 한번 살펴봤고요. 그러면 마무리 정리만 좀 해볼게요. 자, 이 글은 어떤 편법을 썼는지를 정리하기 전에 우선은 여러분 시선 전개 방식도 한번 살펴볼 거예요. 자, 이건 여러분 과거에는 내가 공을 다 이뤘어. 현재는 내가 사적인 일을 하면서 살아가. 그러면 과거에서 현재로 넘어오고 있으니까 시간의 흐름이 들어가요. 시간의 흐름. 그래서 과거에서 현재로 넘어온다. 이렇게 정리하고요. 그 다음에 이 글은 열거법이 너무 중요하죠. 그죠? 내 사적인 것들을 제시해 줄 수 있으니까. 자, 그리고 여러분 저 자연이라고 하는 말을 나타내주는 임천이 여러분 대유법을 사용해서 자연 드러내고 있었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영탁법으로 자신의 감정 표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내용 정리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이게 이제 여러분 작자미상이어서 평민들이 썼다라기보다 우선은 여러분 이런 공적인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 보니까 사대부들이 썼을 가능성도 꽤 크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작품에 나타나는 당시의 어떤 가치관을 조금 정리 한번 해볼 건데요. 어떤 내용이냐면 자, 이 글에서 나타나는 화자의 태도는 이런 태도로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혹시 이 말 한자성어 들어보셨어요? 자, 먼저 공적인 일을 하고 후, 나중에 사적인 일을 한다라는 뜻이에요. 화자의 삶의 태도랑 똑같죠? 그래서 우선적으로 여러분 공적
그러니까 충과 의로운 일들을 먼저 하고 근심이 되는 일들을 먼저 하고 즐기는 건 나중에 하겠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작가는 성공무사와 선후락의 가치를 중요시 여겼던 사람인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또 여기서 사회적 자아와 개인적 자아의 이미지를 제시해주고 있는 글이었는데요. 이런 여러분 내용을 다루고 있는 작품들은 사실 꽤 많아요. 현대 시에도 있을 수 있고요. 혹은 여러분 현대 소설에도 있을 수 있고요. 고전 시가에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적 자아와 개인적 자아가 여러분 이제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냐면 이 글의 화자는 이 두 개를 모두 다 이뤄냈죠. 그래서 두 대상을 모두 완성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사회적 자아도 완성하고 개인적 자아도 완성하니까 이때 화자는 여러분 내 내면에서 이 자아가 되고 싶어, 이 자아가 되고 싶어 라고 싸우진 않겠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내적 갈등이 드러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혹시 여러분 우리 관동별곡이라고 하는 작품 알고 있을까요? 너무 유명한 정철이 쓴 관동별곡을 보면 이 정철이 관찰사로서, 즉 여러분 이제 임금님의 명령에 의해서 관찰사로서 여러분 이제 부임을 했을 때 공적인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금강산에 가봤더니 너무 아름다워. 그러면 그 금강산에서 자기가 신선이 되고 싶다라고 하는 개인적인 욕망도 있지만 관찰사로서의 임무도 맞춰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는 여러분 뭘 하냐면 관동별곡의 화자는 모두를 완성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사회적 자아를 우선 하고 그리고 개인적 자아를 나중에 만들겠다. 나중에 하고 싶어. 나 이거 둘 다 하고 싶은데 우선은 이거 먼저 해야겠다. 라고 이걸 선택을 하거든요. 그러면 이 두 개를 모두 다 고민을 해요. 그러면 우선 먼저 사회적 자아를 선택을 하거든요. 이걸 하겠다. 선택. 그러면 두 개 중에 이걸 하겠다라고 선택을 했기 때문에 여기서는 내적 갈등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해줘요. 내적 갈등이 나타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사회적 자아와 개인적 자아가 모두 다 완성이 되면 좋죠. 모든 걸 우리가 다 지향하고 완성할 수가 있으면 우리가 바라는 삶의 모습을 지닐 수는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여러분 이거에서 내적 갈등이 일어나면서 여러분 어떤 걸 선택해야 하는지에 따라서 주제가 달라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셔야 합니다. 자, 그러면 대장부 공이루고라고 하는 작품은 중요한 부분들은 이 열거법과 여러분 성공모사에 대한 내용들을 다시 한번 잘 복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까지 할게요. 안녕.